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국제은행 간 통신망 즉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기술적으로 뭐를 도전장, 그쵸? 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점진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와 리플이 경쟁 체제로 여겨지는 관점에서 이제는 서로 협력 관계가 되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 관련돼서 대화 과목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스위프트를 넘본다 초고속 금융망 특허를 공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별 임시 검증팀을 구성해서 속도와 확장성을 어떻게 극대화, 그래서 탈중앙성은 유지시키겠다. 그리고 CBDC 토큰화 자산 등 기관 그리고 금융을 정조준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혔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블록체인 기업 어디에요? 리플이 기술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이 최근에 공개한 유럽 특허는 기존의 이제 XRP 레저의 합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속도와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관들의 다양한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미래 금융망의 청사진을 담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암호화폐 이제 전문 매체들은 이번에 공개된 리플의 유럽 특허의 핵심은 임시 합의 하위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BDC나 이제 고액의 기관 간 결제 등 높은 수준의 신뢰와 속도가 요구되는 거래를 위한 탄생한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검증팀 속도와 탈중앙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XRP 레저는 모든 거래를 처리할 때에 전체 검증인 네트워크의 합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는 보안성은 높지만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잠재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특허 기술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하는 검증인들을 직접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해서 해당 거래만을 위한 임시 소규모 검증팀을 꾸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거죠. 이 소규모 팀이 이제 거래를 거의 즉시 승인하고요. 그 결과만을 전체 네트워크에 알려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요금소를 통과하는 대신 특정 차량들을 위해 임시 하이패스 차선을 열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XRP 레저는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무한에 가까운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관 맞춤형 블록체인 CBDC 토큰화 자산을 정조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명확하게 기관 금융을 겨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속도, 그리고 보안,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리플의 신기술은 바로 이 점을 어떻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조원 규모의 CBDC 결제는 수십 개의 검증인이 참여하는 강력한 보안의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소액의 실물 자산 즉 RWA 토큰 거래는 서너 개에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거래의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서 보안 수준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기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의 전략은 XRP의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미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중추적인 결제 계층으로 포지셔닝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려와 의혹인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우려와 의혹도 존재하는데, 일각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신뢰하는 검증인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이제 소수의 대형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탈중앙성을 해치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수십 년간의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촘촘하게 엮어온 스위프트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리플이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이번 특허 공개는 블록체인 기술이 더 이상 막연한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서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아키텍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청사진이 과연 현실 세계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가, 그 기초가 이제 주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도 이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스위프트보다는 리플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경쟁 체제의 모습보다는 서로 이제 이 파트너십, 그쵸? 이 파트너십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21조 달러 경제시장 정조준이라고 하면서 스위프트 아성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XRP A
AL 활동 사상 최고치 생태계 활성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VM 호환 사이드체인 RLUSD 스테이블코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기술적 지표로도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했던 국제은행 간 결제망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 규모가 15%가 감소를 하면서 그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리플의 XRP 원장 그쵸? XRP-L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XRP-L이 향후 5년 내에 스위프트의 시장 최대 14% 즉 21조 달러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감한 예측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XRP-L 활동 사상 최고치 생태계 활성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는 이런 기대감에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XRP-L이 1일 거래량은 현재 83만 건을 돌파했고요. 활성 주소는 2만 9천 개이고 고유 거래자는 1만 명 이상을 기록 중이라는 거예요. 특히 XRP-L의 탈중앙 거래소 그러니까 즉 덱스 거래량은 최근에 12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민코인 거래는 625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체는 약 5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과 참여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XRP-L이 단순한 국경 간 결제를 넘어서 다양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스위프트, 기존에 이제 이 스위프트 그리고 리플, 그쵸? 이 리플이 기존 경쟁 체제에서 이제는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XRP 활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XRP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의 새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에 만나 글로벌 금융시스템 대변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XRP 커뮤니티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전통 금융권의 탈중앙 디지털 자산 수용이 초입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대명사인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의 XRP를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대체 결제 계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도입의 강력한 지지자인 빈센트 반코드의 최근 발언이 XRP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같이 전망을 불을 지피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수년간 스위프트와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현대화를 위한 경쟁자로 인식이 되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한 폭탄 선언을 했었죠. 폭탄 선언. 자,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 금융에서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 리플은 뭐다? 진짜였다. 즉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이 되면서 본격적인 뭐다? 제도권 진입, 그쵸? 이 제도권 진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스위프트는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넷과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RP가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ODA 솔루션에 고가의 노스트로 그리고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하지 않아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
스위프트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 절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제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 확대를 인정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을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업계가 토큰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러한 발표는 XRP의 장기적인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대중화의 촉매제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왔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쉬워요. 그냥 이 리플의 가치를 믿고요, 신뢰하고 그리고 밸류를 인정하면은 그렇게 계속 그냥 투자해 나가시면은 우리는 충분한 큰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죠. 4,400원에서 4,500원 구간의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 보여주는 관점이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상방으로 이어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 추세선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이제는 5,000원짜리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 상승 채널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 상승 채널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000원짜리까지 쌍바닥 리세트를 하고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쁜 그림은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4,000원짜리를 리테스트 하고 바닥 리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더 이쁘다고 보여지는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저의 생각은 한 번 더 바닥을 리테스트 확인한 후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